A급 중학교 3학년 1학기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의 A스텝 문제를 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이 식을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데 가능한 D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D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리고 A, B, C는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죠. 사실은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ax-b의 4x 플러스 c가 dx제곱 플러스 2x-21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얘를 전개하면 4ax제곱에 더하기 ac-4b의 x 빼기 bc가 dx제곱 더하기 2x-21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 상황에서 a, b, c가 자연수인데 그걸 만족하는 d를 다 구하라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즉 x가 무슨 값이든지 간에 이 등식은 항상 참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모든 전개의 곱셈 공식 그리고 모든 인수분해 공식 그 공식들은 ABC에 대한 항등식인 거고, 이 녀석도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등식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x 2차 항의 계수인 4a와 d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고, ac-4b가 2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bc가 -21이니까 bc가 21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모두 만족하는 a, b, c에 대해서 d를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D라는 녀석이 A에 의해서 자동 결정이다. 얘는 그럼 A를 먼저 결정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A에 관하여 풀어주면 얘가 4B 플러스 2를 C로 나눈 거니까 4B 플러스 2를 C로 나눈 거니까 C는 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A는 B랑 C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죠. 그럼 BC의 곱은 또 21이다. 자연수 조건에서 21이다. B하고 C를 먼저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 4개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의 값을 모두 정확하게 그 개수를 그 값들을 다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더 추가된 것이 ABC가 자연수다라는 자연수 조건이 추가된 부정방정식의 형태죠. 자연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이고, 곱해진 차수가 2차니까 2차의 부정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는 그냥 B를 결정하고 C를 그 다음 결정하고 그 BC에 대해서 A의 값을 결정하고 그 다음 그 A에 대해서 4A로 D를 결정해 주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곱해서 21이 나오는 두 개 자연수는 1과 21 약수관계죠. 그죠? 약배수 관계만 따지면 되겠어요. 그럼 3과 7 그리고 얘를 대칭의 형태니까 7과 3 그리고 21과 1의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가 1고 C가 21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얘가 유리수가 나오니까 자연수인 A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B가 3이고 C가 7이 된다고 하면 얘는 12 더하기 2를 7로 나눈 거니까 2라고 값이 나올 수 있죠. 얘가 2면 D가 8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얘가 7이고 얘가 3이면 B가 7이면
28이고 그리고 2를 더해준 것을 누구로 나눠주면 C 3으로 나눠주면 그쵸? 얘가 30이 나오니까 A가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B는 또 40, D는 또 40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다음 2번 문제는 x제곱과 x제곱 y제곱의 합이 4가 되고 xy 곱이 -1로 정해졌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n을 구하여라. 뭐 익히 보아왔던 분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볼게요. 얘는 크게 보면 이 식의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식 또는 수의 제곱이죠. 빼기 또 어떤 수 또는 식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에서 제곱을 빼줘라. 여기서 사용해야 될 것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되겠구나.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x 빼기 x분의 1과 그죠? y 빼기 y분의 1이 또 계속 똑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환을 써주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어떤 것을 하느냐? x 빼기 x분의 1을 치환해도 되겠지만 그쵸? 얘를 치환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a의 n제곱의 꼴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그냥 어차피 n이라는 수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대상이죠. 구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식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의 n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y 빼기 y분의 1의 n제곱을 또 b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준식이라고 할게요. 준식이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a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의 꼴이 되는 거고 그 값이 512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합차 공식이죠. a 더하기 b에서 a 빼기 b를 더하는 것과 a 더하기 b에서 a 빼기 b를 뺀 것을 곱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2a가 되고 2b가 될 테니까 얘는 4ab가 되겠죠. 4ab가 되고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환원시켜주면 얘는 4의 x 빼기 x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y 빼기 y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x 빼기 x분의 1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더 간단하게는 얘가 뭔가의 n제곱 그리고 뭔가의 n제곱이니까 지수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써줍니다. 지수 법칙을 써주면 얘가 전체의 n제곱의 꼴이 되겠죠. 이 곱에서 어떤 것,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지수 법칙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와 n의 y의 곱은 xy가 될 거고 얘하고 얘의 곱은 x분의 1과 y분의 1의 곱은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xy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요놈과 요놈의 곱과 얘하고 얘의 곱은 마이너스에 x분의 y 그리고 y분의 x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해도 되겠다? 뭐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도 돼요. xy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전체의 n제곱의 꼴이 되었으니 요 놈의 값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xy의 곱은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라는 녀석이 결과가 통분시키면 xy분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4의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겠죠.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이 녀석의 n제곱이죠. 그게
512가 될 때를 찾아라. 근데 얘가 괄호 안에 결과가 계산이 되면 2가 될 거고 얘는 결국은 4분의 512는 2로 두 번 나눈 거죠. 그래서 512가 2의 거듭제곱의 꼴이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의 n제곱이 512, 즉 2의 9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런 n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이 n제곱이 2의 7제곱이 된다. 따라서 n을 7로 결정을 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녀석을 식의 해석적인 부분으로 다시 좀 조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잠깐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y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쓰는 거예요. x, y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일단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건 없다? 0은 없다. 0은 아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양면을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수 있고 x라는 녀석은 또 마이너스 y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x 빼기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x분의 1은 y니까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분의 1도 역시 마이너스 y분의 1이 x니까 x 더하기 y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 준식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준식은 똑같죠. 얘는 x 플러스 y, 얘도 x 플러스 y가 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에 n제곱이 두 개 있는 거죠. 네, 그 녀석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요 놈이 또한 x 플러스 n제곱이죠. x 플러스 y에 n제곱에서 똑같이 x 플러스 y에 n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다? 얘가 소거되겠구나. 그러면 쟤는 4의 x 플러스 y에 2n제곱의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의 n제곱을 제곱을 찾을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y 제곱에 더하기 2xy가 되는 거니까 쟤는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수 있겠다? 4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식의 꼴을 보고 우리가 조명해주는 방법을 이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또 더 얘기를 해보면 선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얘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죠. 원이 잘 안 그려지네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죠. 즉 이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좌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를 만족하는 참이되게 하는 해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xy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또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점근선을 x축과 y축을 점근선을 갖는 요런 녀석이 나오게 되죠.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 교점이 x하고 y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x, y가 얘는 또 바뀌어서 y, x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 y는 총 4개가 존재할 거고요. 그 녀석의 합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합은 양수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수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2니까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점과 또 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 얘가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좌표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x, y다라고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얘를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렇게 생겼어요. 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 x 플러스 y 빼기 63이 소수가 되는 자연수 x, 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각각 구하라. 단 x가 y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네요. 얘는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얘는 딱 보면 그죠? 치워놔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소수가 되게 하라.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런 수가 된다. 자연수이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 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제곱 빼기 자연수 곱하기 2 빼기 63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아무튼 얘의 결과를 보면 소수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잡아줘야 되겠느냐? 고백꼴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소인수분해. 소수인 인수들의 고백꼴로 표현해주는 거가 소인수분해예요. 당연히 얘도 소수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소수인 것이 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 하였을 때, 그죠? 소수가 나오게 된다? 말이 되나요? 두 개의 소수의 곱이 된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뭐다? 얘를 인수분해 하였을 때, x 플러스 y를 t라고 놓을게요. 인수분해 하였을 때 어떤 형태가 돼줘야겠다? 얘가 t에 대한 1차식과 t에 대한 1차식의 고백꼴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이 중에 뭐가 어느 하나는 1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1과 어떤 자연수 p의 소수의 고백꼴로 표현이 되어야 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떤 게 1인지만 결정해주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t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3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수는 7과 9니까 마이너스 9와 t 플러스 7로 잡아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9와 x 플러스 y 플러스 7이 되는데 그럼 누가 1이냐? 누가 1이냐? 명백하게 크기 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죠. 얘는 x 플러스 y 같은 값에서 9만큼 뺀 거, 얘는 7만큼 더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커요. x, y가 자연수니까. 그러면 얘가 1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9가 1이 된다. 즉 x 플러스 y가 10이 된다는 뜻이구나. 10이 되었을 때 얘가 소수가 돼야 돼요. 이 녀석이 소수가 돼야 됩니다. 소수인 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0이 된다고 하면 그 x, y가 어떤 녀석이 가능하냐? 9와 1 그리고 얘는 그리고 8과 2 그리고 7과 3 그리고 6과 4 이렇게 순서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올 건데 x 플러스 y 더하기 7은 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17이니까 소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x 플러스 y가 이런 꼴이 나온다고 하면 x, y의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모든 x와 y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이제 4번 문제인데 얘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진 거죠. 조건으로. 그럴 때 x, y, z의 값을 구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녀석이 항등식인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봐야지. 그래야 x, y, z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제곱의 합이 2의 x, y, y, z, z, x의 합의꼴로 표현이 된다. 여기에도 그게 있는데, 그죠? 얘를 전개하면 2xy가 있고 2yz가 있고 2zx가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소거해서 이 식을 조금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더하기 2xy가 되어서 여기에 같은 항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y 플러스 z의 제곱 역시 y제곱 플러스 z제곱 더하기 2yz가 되는 거고, z 플러스 x의 제곱 역시 z제곱 x제곱 2zx가 되는 거니, 얘를 변변끼리 더해 주었을 때 요 식이 되어야 한다. 변변끼리 더해 주었을 때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y 플러스 z의 제곱이고 z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배의 x제곱, y제곱, z제곱이 있을 거고, 역시 2배의 xy, yz, zx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조건은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값이 같다는 뜻이고, 그러면 소거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x하고 y하고 z는 어떤 실수가 되는 거고, 실수를 제곱해주면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y제곱도 마찬가지고 z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실수니까 제곱해주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 개의 수의 합이 0이 됐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 같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풀어줄 때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꼴들 중에 하나가, 해법 중에 하나가 정수 조건에서 걔네들의 합의 형태, 고백 형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에서의 풀이고, 빼놓지 않고 나오는 풀이는 이런 겁니다.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한 결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다. 실수 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5번과 6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5번 문제는 합의꼴과 이제 고백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바꿔서 합과 고백꼴이 나오게끔 한번 고쳐주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음식은 얘를 정리할 때도 얘 두 개와 얘 두 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니까 전개는 용이해요. 이 두 녀석을 먼저 곱해주면 얘는 xy에 더하기 2x와 2y가 있죠. 2배의 x 플러스 y에 더하기 4가 되고, 이 녀석은 xy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가 되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얘를 괄호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해도 주어져 있는 저 식에 나와 있는 저 녀석들을 대입해도 무방하겠죠. 얘가 결과가 1이고 1 더하기 얘는 2니까 4 더하기 4가 나올 거고 요 놈은 역시 1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얘가 1이고 얘가 9니까 답이 이제 9가 나오게 되겠네요.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두 개 합쳐 공식을 써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합쳐 공식을 써서 정리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와 y제곱 마이너스 4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x제곱 y제곱에서 빼기 4의 x제곱 빼기 4의 x제곱 빼기 4의 y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4, 16 이렇게 있겠구나 그런 얘기죠. 쟤는 x하고 y의 합이 2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거?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즉 2의 제곱 4 빼기 2가 돼서 얘가 결과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또 간단해지죠? xy 곱이 1이니까 빼기 4 곱하기 요거 2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9가 나오겠죠? 뭐 어떤 방법이든지 뭐 다 돼요. 그렇죠? 다 됩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하고 y의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는 저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또 쓸 수가 있겠느냐? x 플러스 y가 2이고 x, y의 곱이 1이다. 그럼 얘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퀄 0의 두 개의 근이 x와 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죠. 그러니까 쟤를 대입해도 돼요. y가 2-x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 똑같은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가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다. 그렇다면 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t-1의 전체의 제곱 이퀄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x하고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이 두 개의 근 x, y는 둘 다 1이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니까 대입해주면 그쵸? 준식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준식은 둘 다 1이니까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또 3, 그 다음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는 9 똑같이 나올 수 있죠. 네,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6번을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6번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 0일 때 준식의 값을 구하여라 해놓은 거죠.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이 1이 되고 x제곱이 1-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 주자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얘를 차수 다운시키자. 자, 얘를 우리는 차수 줄이기 또는 차수 다운이라고도 해요. 이런 형태를 해주자는 다항식에서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x 5제곱이 있고 여기 x 4제곱은 없지만 이 식을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을 해주면 얘가 빼기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x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 얘를 보자. 얘의 양변에 누구를 곱했을 때 x 세제곱을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x 세제곱 빼기 x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겠다. 또 다운시켜주는 거. 요 놈이 뭐가 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x 대제곱에 더하기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대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으면 또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 다운의 형태를 어떤 걸 이용할래? 이런 거 이용할래? 아니면 요거 이용할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x 대제곱을 예를 이용해주면 양변에 x 제곱을 곱해서 그 항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녀석이죠? 얘가 여기 있는 거죠? x의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은 얘의 양변에 누굴 곱해서 x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녀석이니까 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준식이 또한 2x 세제곱에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분리해주면 방을 분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x제곱 100x 이런 걸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또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얘만 바꾸는 거지. 얘가 개수가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 나왔으니까 얘를 두 개를 이용해서 다운시켜줘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2의 제 첫 번째 식의 양변에 2x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2x가 되고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된다. 소거되면 x제곱을 더하기 x가 되니까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이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요 주어진 식의 x 5제곱만 있으니까 얘 양변에 x 3제곱을 곱해서 x 5제곱이 x 세제곱 빼기 x 4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돼요. 역시 똑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꼴들을 또 잡아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얘를 양변을 제곱해서 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를 차수를 높인 것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 높은 것과 차수 낮은 항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을 때 높은 쪽, 낮은 쪽이 있으면 그 높은 쪽에 있는 녀석을 낮은 쪽, 차수가 낮은 쪽의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